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미국 쪽의 반도체 기술주 하락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5일 만에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9일 만에 또 하락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오늘장 오랜만에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관 또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대량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서 오늘장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 위주의 매물 출회가 증시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여파가 상당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자, 일간 하락폭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요. 하락 추세로의 전환보다는 이 상승 추세 중간에 좀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는요. 이 순환매가 돈 개별 테마들 있었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저출산 테마들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매일 잘 가고 있는 또 제약바이오주가 있고요. 반도체 쪽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초에 어떤 종목들이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줄지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나씩 종목 케어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받고 있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한 분씩 차례대로 케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 네.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2024년에도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023년에는 조금 소외했었던 부분들을 메꿔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2024년에는 채워 놓으셔야 2025년과 2026년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상승 추세에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나저나 이 화면을 보다 보니까 우리 네. 전문가님 저랑 좀 옷 색깔을 맞춰 입으신 것 같는데 맞나요? 네, 왜 똑같이 따라 입으시죠? 네. 아니, 제가 먼저 입은 것 같은데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네. 일어나기 전부터 핑크색을 입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화사하게 핑크색을 입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힘차게 또 방송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저출산 테마와 우주항공 테마를 바라봤을 때 저출산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많이 쏠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를 갔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외에서 올라갔었던 제로투세븐, 꿈비, 그리고 모나리자, 메디앙스까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첫 거래 시작과 동시에 저출산 관련주가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의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제약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식으로 상승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도 상향은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아가방 컴퍼니를 필두로 그 아래쪽으로 제로투세븐과 메디앙스, 모나리자, 꿈비까지 모두 이 5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이후에 시초가 대비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오전 1시간에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다시 한번 우주항공 관련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관점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시장에 나왔었던 11월경에 칩스앤미디어를 대장으로 텔레칩스가 부대장격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칩스앤미디어에는 이미 악재가 내재되어 있었죠.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퀄리타스 반도체의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저처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는 전문가이냐 아니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잘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온디바이스 AI와 엮여 있는데 시장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관련주들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얘기를 이어나가서 제주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는 칩스앤미디어를 통해서 텔레칩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에 가온칩스가 수주 공시를 띄우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 칩스앤미디어의 주가보다 오히려 텔레칩스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너무나 좋은 고지에 있다 보니 텔레칩스는 29,800원 아랫단이라면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20%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장을 바라보니 칩스앤미디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심택이라는 종목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방송에서 언급드린 말입니다. 이제는 칩스앤미디어밖에 올라갈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오늘 칩스앤미디어의 주가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미 한 번씩 모두 다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 만들었던 고점을 전부 다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규 매수 관점으로 가능한 종목군들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그 옥석 가리기가 안 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점에서 물려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물려있게 될지 혹은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수익 구간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이 못하신다면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그 종목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분명히 중요하시겠지만 전화로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왜 끌고 가도 괜찮은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소통을 통해서 언급을 드려야 이 종목을 매수했던 관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했었던 그 관점이 맞았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전화 상담을 많이 주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종목의 매수 이유부터 매수 시기까지 여러 가지 참고 사항들이 또 우리 전문가님께 여러분들을 위한 솔루션과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전화 상담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고 뭐 저출산 관련주 다양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고민되는 종목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받아가실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티플렉스고요. 티플렉스요. 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220원에 네. 5%요. 3,220원에 5%요. 혹시 네.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네, 혹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아,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구나. 네.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조금 조정을 얼추 받고 상승 추세에 있고 같아서 제 생각에서 그냥 어, 단기로 네. 3,600원에서 3,800원만 그냥 매도가 걸어놓고 맨날 하거든요. 하려고 생각 중인데 혹시 어떠신지. 아, 네. 단기로 접근을 하셨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나요? 이게 워낙 네. 맨날 윗꼬리 달고 많이 빠지길래. 자, 첫 번째로 차트상으로 설명드릴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네, 가장 안 좋은 것은 초전도체로 엮여 있었다라는 과거가 있고요. 하지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티플렉스가. 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21년에 포스코 네. 대리점 지위를 획득해서 포스코로부터 코일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너무나 좋은 상황에 지금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최저 익절 자리는 3,860원입니다. 자, 네. 왠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오면서 그 자리를 넘어가기 위한 추세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추세를 언제 돌연해서 언제 갑자기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 아랫단에 있는 상황이 3,220원 매수가 너무 괜찮으셨고요. 시가총액도 영업이익에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원까지 도달하는 것은 단기간에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4,000원까지 상승하는 것은 눈 감고 계좌를 안 봐도 4,000원을 단기간에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빠르게 익절을 하고 싶으시다면 3,600원 단이 아니라 3,800원 단에서 익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5,000원까지는 열고 보셔야 됩니다. 네, 5,000원까지는 최소 5,000원까지는 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티플렉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비중이 얼마 안 되시니까 여기에서 저라면 티플렉스가 주가가 좀 더 내려갈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높이는 네. 방법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티플렉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익절을 짧게 잡아가시기 위해서는 주가가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올라갔을 때는 3,800원 단에서 익절하시고 안 보셔도 괜찮고요. 3,800원 네. 찍은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는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동일하게 3,000원 초반대에서 진입하셔서 그 다음에는 4,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익절하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 상승 추세가 첫 번째로 시작되는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추세가 만들어지고 3개월 정도의 텀을 둔다면 3,000원 초반에서 잡아서 4,000원에 익절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티플렉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예상보다 네. 높은 매도가가 나와서 저는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네. 그렇게 투자해 보시고 3,860원이라는 가격을 못 네. 뚫으면 이 종목은 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3,860원은 무조건 뚫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티플렉스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얻어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부 시스터즈고요. 데브 시스터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 거예요? 45,000원에 10%예요. 45,000원에 10%요. 네네. 이거 얼마 전에 좀 많이 올랐을 때 못 파셨을까요, 혹시? 그때 엊그저께 샀어요, 그냥. 오. 근데 그럼 오늘 푹 빠지니까 이게 잘못 산 건가 해가지고서요. 네네. 그럼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걸까요? 어제 했어요, 어제. 어제 하셨구나. 네, 그러면 전문가님, 네. 요즘 어제 매수하셨다는데. 안녕하세요.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부 시스터를 제가 쭉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사실 45,000원 힘들게 왔어요. 여기는. 네네. 그래서 이게 먼저 번도 45,000 몇 번을 했다가 5만 몇천 원에 매도하고 이렇게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쯤은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매수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3천 몇 번 푹 빠지니까 이게 잘못된 품목인가 해가지고 한번 전화드렸어요. 잘 보시면 데브시스터즈가 가장 인기몰이를 했었던 건 쿠키런이라는 핸드폰 게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받았었거든요. 과거 시점에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게임 산업 자체가 사양입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하향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 때까지는 괜찮았으나 지금 문제가 네. 되고 있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적자를 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비중이 10% 이시니까 기다리시는 네네. 건 괜찮으실 수 있겠지만 35,000원 단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야만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올라간다 네. 하더라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53,000원, 52,000원 정도에서는 익절을 하셔야만 하는 종목이에요. 네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35,000원 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렇다면 3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10%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4만 원까지 네네. 낮춰 놓으셔야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도 탈출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이 종목은 55,000원까지는 욕심입니다. 53,000원, 52,000원에서는 모든 물량을 익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아침마다 52,000원이라는 가격에 매도를 먼저 걸어 놓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아직까지 너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큰 수익을 바라보지 마시고 10% 정도에서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나오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데브시스터즈까지 상담 맞춰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네.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Y바이오로직스요. Y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10%요. 16,500원에 10%. 제약바이오주, 요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이요. 네, 종목님 네. 오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게 이중항체고 그래서 한 달 내내 내려서 네. 이번 달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가지고 17,000원에 10%는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남겨놨더니 쪽 빠져버렸다가 잘 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좀 무서운 말씀 먼저 한번 드릴게요. 12,000원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그래요? 네, 이탈하고 네. 1,000원짜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6,000원, 5,000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이긴 하지만 신약과 관련된 이슈 하나 빼고는 이 종목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네.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도 바라봤을 때 유보율을 점점 더 갉아먹고 있죠. 지금 유보율이 이제 내년이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상장된 지 19거래일이 됐는데 여기에서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만약에 19,200원을 넘어간다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는 바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이 종목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긴 해도 한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19,200원 못 넘어가면 이 종목은 12,000원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 12,030원 이탈할 때, 12,000원 이탈할 때는 꼭 손절하셔야만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진입하셔서 16,500원이시죠? 네네. 16,500원이시면 지금 시간 외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1월 달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익절할 수 있는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이고 17,000원을 넘어갔을 때 17,000원을 이탈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종가 기준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해서 정리하시고 Y바이오 로직스는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19,200원까지 빠르게 상승을 한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19,200원까지 올라간다면 그 자리에서부터는 17,000원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2 물량이 나온다고 말이 있길래요. 네. 12 물량이 지금 언제부터 풀리나요? 보호예수가?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은 제가 지금 방송에서 찾아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혹시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뭐 노란톡방 내일 안내 드릴 풀린다고 때 그래가지고. 네. 안내 내일 드릴 때 다시 풀린다고 한번 그래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풀린다면 뉴스가 나왔을 텐데 지금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노란톡방 들어와 오셔서 내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Y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일단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현대차요. 아, 현대차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6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요. 아, 26만 원에 10%요. 네. 오, 상당히 좀 오래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네, 한 3, 네. 4년 된 것 같아요. 아, 3, 4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좀 고생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걱정 고맙습니다.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종목 혹시 추가 매수 가능하실까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은 할 수도 있어요. 오를 가능성을 물어보시면 제가 네.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 가지예요. 네. 현대차가 무너질까요? 아니요. 안 무너질 것 같으시죠? 네.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현대차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 다만 매수하신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네. 이 자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더 네. 오래 기다리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가 올해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았는데 삼성전자보다도 좋았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 차트에 보시면 20만 4,500원 그리고 15만 5천 원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까요? 네. 이 오른쪽에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이거든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은 1,200으로 넘겼을 때 2021년의 고점 구간에 매수하신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탈이 나왔는데 이 지금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2024년과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자면 2025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가 네. 무엇이냐면 전기차의 판매 수요가 증가되면 현대차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소차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내연기관 차량과 같이. 그런데 오늘 뉴스가 나온 게 테슬라의 실적을 BYD라는 중국차가 넘어갔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테슬라만 바라봤는데 판매 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중국에 있는 BYD가 테슬라를 넘어갔다라는 건 BYD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매출과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내려왔을 때 17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동일 비중으로 물타기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셔야만 해요. 그렇게 낮춰 놓으셔야 본전 가격에서 정리할 수 있는 주식 가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못하시면 26만 원까지 다시 도달하는 기간이 2024년에도 안 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걸 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충분히 올라갈 아깝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네. 내가 이 아깝죠. 종목을 손절해서 그만큼 손실을 바라보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그것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상승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리고 기간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그리고 네. 내가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절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그 습관을 못 들이시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는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대형주인데 중소형주에 들어갔다가 현대차를 손절하는 것 이상으로 손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주식 계속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 수도 그러네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17만 원 아랫단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어도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7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시거나 17만 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26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만 원 넘어갈 때 26만 3천 원 정도에서는 익절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추가 매수 전략 혹은 홀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기 전에요. 저희가 지금 전화 상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023772-0279번으로 지금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주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 접수 샵 3772번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라젠, 신라젠이요. 예. 지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900원에 30%. 5,900원에 30%요. 오, 예. 비중이 상당히 있으신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 한 달 조금 더 됐나? 한 달 정도 조금 되셨구나. 네, 그럼 바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 솔루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신라젠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신라젠, 매수할 때 돈 좀 벌려고 했어요. 돈 벌려고 무슨 뉴스 같은 거 본 거 아니시고요? 예. 이 종목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알고 매수하셔야죠. 그냥 예.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종목을 아예 모르시는 상황이셨어요? 아니요. 알고는 계셨어요? 예. 주가의 위치가 낮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매수하신 걸까요? 이게, 네. 지금, 한 2년 반 정도, 뭐라 하노. 거래가 정지가 됐었던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지됐다 했잖아요. 네네. 거래가 8,600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재상장된 주식인데 네. 요즘 조금 뭔가 모르게 회사에 뒤져보면은 네.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샀어요.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예. 매수는 잘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우선 7,470원은 넘어가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익절 자리로 볼 수 있는 자리가 7,470원 정도다. 그렇다면 7,400원 정도에서는 익절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다. 물량을 절반 이상은 덜어내시는 게 좋은 자리가 7,000원 윗단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신라젠을 매수하신 건 잘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건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줄어들고는 있어도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가치로 바라봤을 때에는 신라젠의 가치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000원 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000원을 넘어갈 때에는 물량 절반 이상을 익절하는 방법으로 종목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여보세요? 네네.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네.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신라제는 이- 과거에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10만 원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서 네. 신라젠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재료가 없으면 이 가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 정리를 먼저 한번 하시고 다시 5천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진입해 보실 수 있겠지만 왜? 20% 이상의 수익을 먼저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신라젠이 모멘텀을 장착하는 기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2년 만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2년이 아니라 5, 6년 이상 보유하실 거라면 보유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실 거 아니라면 7천 원 넘어갈 때 한 번은 익절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라젠 7,000원에서 절반 익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한 종목 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테크놀리지 HB 테크놀로지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50원에 30%요. 2,850원에 30%. 어떻게 예.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 8월 달쯤에 제가 했는데 그게 네. 회사가 괜찮고 네. 뭐 이제 OLED 장비하고 뭐 한 달에 모멘텀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샀는데 계속 내려가길래 네네.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올라갈 때 익절 자리만 안내를 드릴게요. 3,300원 어떠세요? 3,300원이요? 네. 예. 지금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HB 테크놀로지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은 있는데 문제가 네. 되고 있는 건 지금 시가총액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HB 테크놀로지가 꽤나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그렇다면 박스권의 하단으로 볼 수 있는 건 2,000원 아랫단이고요. 박스권의 상단으로 볼 수 있는 건 3,000원 초반인데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종목을 3,300원 정도에서 익절을 하고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 1,900원, 800원에서 다시 진입하신다면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팔고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팔고를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HB 테크놀로지의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시니까 3,300원 단에서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다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2,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 같으면 2,000원에서 10%, 1,900원에서 10%, 1,800원에서 10%를 진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1,900원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900원, 3,000원, 3,100원 정도에서 매도 익절을 해볼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올라갈 때 익절을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300원에 전부 전량 매도를 하고 네. 그 2,000원 이하 때 다시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하시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잡으시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릴 수는 있어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냐면 3,000원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괜찮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HB 테크놀로지까지 전략 아주 꼼꼼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솔루션을 좀 질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녹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토르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식과 검색기까지 드리고 있는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하시면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바로 가까이서 소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시 종목입니다. 자, 예시 종목으로 하이로닉을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12월 28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된 종목인데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만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약 바이오 테마 그리고 의료 AI까지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AI로는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고주파, 집속 초음파 기술 기반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고 12월 말에 이란과 2년간 약 150만 달러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작용을 하겠죠. 올해 해외 매출과 작년 대비 약 2배를 예상하고 있는데 3월에 두바이 더마 해외 전시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왜 참가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고주파와 집속 초음파 기기들을 시연하고 그로 인해서 해외 수주를 받기 위한 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이로닉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어야 할 것인데 첫 번째, 13,940원이라는 고점을 만든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었던 이 시기는 모두가 다 동일하죠. 10월 말, 그죠? 그런데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상승 추세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넘어야 하는 저항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아직도 10%가 더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까지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죠. 더 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하이로닉을 왜 가지고 왔느냐? 오늘 시장이 음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죽어 있죠. 그 말인즉 하이로닉은 내일 시초가에도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최소 1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우리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8%의 수익밖에 안 나왔지만 아직 10%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 18%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왜? 저항 가격 구간을 넘어갈 때 진통이 오겠죠. 하지만 그 진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미리 종목에 진입해서 수익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진통의 자리에서 고점에서 잘못 잡았을 경우에 주가가 내려간다면 손실폭이 커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진폭의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혹여나 주가가 내려간다면 익절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진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서 진입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10%의 수익 구간에서 진통을 겪을 텐데 그 진통의 마지막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전 이상의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하이로닉이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가격은 9,330원이죠. 하지만 오늘의 가격은 10,000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130원이라는 얘기는 총 10세팅만 아래로 빠져도 10,0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상승 추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1,500원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내일 진입해서 위로 시세가 나온다면 혹은 위로 시세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올 때 전고점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거기에서 이 가격 구간, 이 구간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을 넘어갈 때 분할 익절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이로닉은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은 NBT인데 NBT 같은 경우에는 11월 21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는데
꽤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지만 그 진통의 결과물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광고 관련주를 주목해 봤었던 것들 뭐가 있었습니까? 카페24가 가장 큰 이유였었죠. 카페24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또 뭐였습니까? 바로 구글에서 260억 규모의 유상증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 플랫폼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번 들썩거린 과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시세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MBT라는 겁니다. MBT는 카카오톡 단독 고객사로 있고요. 3분기 창립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었었는데 2025년에 상장 예상하는 토스 어떻게 보십니까? 토스 관련주로 토스에서 미션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스, 카카오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같은 수급의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이 준비 과정이 완성형으로 바뀐다면 이미 매수 투자 관점으로는 늦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MBT를 지금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번에 10,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겠죠. 그런데 토르 기법이 포착하고 갭이 떠서 큰 폭의 수익을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서 박스가 나왔다는 건 과거 시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통의 끝자락의 결과물이 뭡니까? 오늘 상승이 뭘 의미합니까?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붙었죠. 그렇다면 MBT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자리가 매수하기 가장 적합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알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이 가격을 모르시겠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봐 주시면 될 텐데 자, 첫 번째 지지 포인트는 7,890원이었습니다. 왜? 진입했을 때 과거 시점에 진통을 받는 상단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도달하기에 많은 역경이 있었고 그 역경의 결과물 어떻게 됐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달고 상승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MBT는 광고 관련된 이슈가 없었던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붙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죠. 지금 붙은 게. 그렇다면 거래대금이 붙었을 때 나오는 캔들의 모양으로 미뤄보았을 때 어느 정도 횡보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 2거래일에서 3거래일은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하락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이 종목은 10,000원을 넘어간다. 그렇다면 하락 조정을 받을 때 매수가까지 내려온다면 이 종목 무조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MBT는 3월 달까지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 1년 동안 지켜보기에는 MBT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인 수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다시 잡아 놓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종목으로 보유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11,100원을 넘어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어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마찬가지로 7,890원 단에서 조정 횡보를 받는지 그 조정 횡보를 받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그때의 계절과 그때의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달이라면 이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9개월 이상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안 되겠다. 상승할 때는 한 번 더 수익을 만들어 놓자. 혹은 하락하게 된다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더 내려와 봐. 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내가 그때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서 저점을 어디까지 낮추는지 보신 이후에 저점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횡보하는 그 시간을 모두 확인하시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토스라는 이슈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MBT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맛보기 위해서 진입하실 수는 있겠으나 당장 내일 시초가에 9,000원에서 진입하셨을 경우에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오늘 3시 20분을 기점으로 토르기법 빗기둥이 떠 있었고 제가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모두가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것이고 디스플레이는 CES 2024와 그리고 2024년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동진세미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진세미캠의 주가의 위치가 그래도 박스권의 중단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종목 지금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같이 만들어내시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도 저처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전화 상담을 주셔도 되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만 더 직관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라이브 방송과 노란톡방이 더 확실하게 동진세미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저와 함께 연구하고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내 유일 극자외선용 포토 레지스트를 양산하고 있고요. 이 EUV PR 시장은 국내 일본 기업 3곳에서 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 독과점의 시장에 동진세미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7월에 삼성전자 D램 공정에서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 법인인 반도체용 황산 생산 공장에 2024년 1분기가 가동될 예정이 있다. 하지만 가동이 된다라고 해서 황산 생산 공장에서 매출이 바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적인 매출 증대를 이렇게 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화학소재 유통에서 3자 간 합자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란 공장 1,127억 원 투자를 했고요. 2024년 6월에 소재 국산화 양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일본 기업을 앞지를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 존재한다? 6월 달은 지나야 한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놓고 동진세미캠을 언제 진입한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6월 이후에 바닥이 잡혀졌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동진세미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주들 보셔야죠.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자리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넘어가고 나야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주가가 내려온다면 어느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좋습니까? 26,000원 단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워닉 머티리얼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SNS 택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미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그렇다면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고점을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한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DNF는 보시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아요. 오히려 하락 추세로 한 번 더 전환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동진세미캠은 1차적으로 이 자리는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 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5만 원 단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0봉으로 봤을 때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간 상황에 토르기법이 떠 있다가 사라진 이유는 거래량이 붙어서인데 거래량이 붙은 것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빗기둥이 있다 생각하시고 동진세미캠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의 수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진세미캠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 스캔 그리고 8784 입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내일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